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모의고사풀이 오랜만에 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고2 걸 했고요. 이제는 고3 거 할 것 같습니다. 9월 모의평가, 진짜 이제 모의평가 풀이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아마 저는 역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국사, 세계사를 풀이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영상은 세계사 풀이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약간 지엽적인 것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컷이 계속 올라가는 것, 어렵게, 어중간하게 어렵게 해도 컷이 높은 것을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부분, 이쪽 지역적인 부분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북아프리카랑 포함해서 아프리카의 그 독립민족운동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까지 봐야 1등급, 2등급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무튼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지구라트가 나오네요. 지구라트가 나오고 그리고 왕은 대리인 뭐 신권 통치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우표에는요. 그 1967년에 이라크의 우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여담인데 후세인 다 들어봤을 겁니다. 사담 후세인이 사담 후세인이 딱 이거 우표 발행된 시점에서 1년 후에 1968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죠. 예, 그랬는데 물론 뭐 67년 당시에도 쿠데타 정권이었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또다시 쿠데타가 되기 직전 그런 모습인데요. 참고하시고요. 네, 현 이라크에 있는 지역이죠. 주거라트는요. 그래서 답은 바빌로니아 문명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다른 건 너무 쉬우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면은 갑자기 근대 직전에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근대 살아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가 6개 항목 조약 체결했고 고르비차강, 스타브노, 예, 저도 지금 발음이 꼬이네요. 스탄노보이 산맥 이런 곳에 확정이 됐다라고 이제 국경 확정을 지는데요. 그 러시아 제국이랑 이 중국 제국이 그냥 청제국이었겠죠. 이렇게 국경 조약을 맺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뭐 많긴 많은데 몇 개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네르틴스크 그 네르틴스크 조약이지 않습니까? 이때 중국은 강희제 그리고 러시아에는 우리 유명한 표트르 대제였습니다. 네, 그때의 모습인데 그럼 그때는 어떠한 황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강희제에 대한 걸 묻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뭐 당연히 답은 5번이 될 수 있죠. 네, 정성공 포함해가지고 네, 제압하지 않습니까? 타이완 쪽에. 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어, 이때 시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이 쏟였다는 것도 역시 여기선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체결했다는 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참고하시고요. 다른 거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3번입니다. 예, 황제 통치 시기. 이것도 역시 중국사인데 좀 전시되긴 하죠. 요거는 키워드가 어디 나올까요? 일단은 예, 뭐 소무로 찾아온 일흥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장건이 나옵니다. 여기 이게 좀 중요하죠. 그 서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일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때의 황제는 네, 한무제죠. 네, 한무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 한무제 당시에 유명했던 책사급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던 동중서였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냥 보이는 찰나에 청명상하도는 송나라 거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실력은 원나라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뭐 샤프르 1세, 호르비즈드 1세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왕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몰라도 돼요. 물론 알면 더 좋죠.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요. 바흐람 1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역시 조로아스터 국교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사왕조 페르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앞에 이 키워드 때문에 차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0초, 20초 더 푸는 시간이 연장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오지간에 뭐 문제를 풀어본다면 일단은 옳지 않은 거니까요. 파르티아 멸망시켰죠.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후에 파르티아, 뭐 박트리아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나오는 부분이죠. 서아시아 역사로 봤을 때요. 네, 그리고 2번은 틀렸죠. 페르세폴리스는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수도입니다.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조가 두 개가 있죠. 유명하게 고대 왕조 중에서. 근데 이거는 네, 사사왕조라는 거. 기원 전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케메네스는 기원 전의 내용이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사는 기원 후의 왕조입니다. 그게 좀 구분돼야 될 부분이고. 네, 3번 이슬람 세력 초기 이슬람 세력들이죠. 그리고 4번 네, 뭐 이 왕조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5번 그렇죠. 이때 비슷한 시대에 서쪽 나라는 로마 제국 및 동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쪽이랑 좀 많이 싸웠던 모습도 있었죠. 물론 뭐 내분도 있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일본사 문제입니다. 무가제법도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묘 비용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내게 되네요. 그렇죠. 일마다 다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지방 쇼군 그 지방에 있는 무사들이 이제 지방에 그 세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에도로 가게 하는 제도 있죠. 참근 고대제, 참근 교대제, 상킨고 타이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에도학부의 사실인데요. 결국 그러면은 에도학부의 문제 거의 뭐 여기서는 어렵게 나오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바로 나오는 게 있죠. 2번 네, 페리 함대가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도학부의 말기죠 거의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대정봉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막부가 뒤집히고 그 메이지 정부로 이제 들어서게 되죠. 천황 중심에. 네, 막부 자체가 바쿠라 부르죠. 전제가 뭐냐? 천황은 일단 존재는 하되 그 제1의 장군 그 존재가 이 실질적인 일본을 지배하는 개념이죠. 네,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천황이란 칭호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일리가 없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시대의 혼란 이거는 그 무로마 치막부에서 에도학부 갈 때 우리로 치면은 조선 중기쯤 16세기쯤 그때쯤이죠. 15, 뭐 14, 15 그때쯤인데 이것을 통일하는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6번을 바로 갑니다. 왕조 사실이고요. 아, 조용조 나오네요. 중국 고대 아주 전형적인 세금 제도죠. 그리고 주존충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존충 이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이것을 그 전공 공부하면서 많이 받는 인물인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은 당나라가 박살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인물이 주존충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제도가 조용조죠. 그래서 이건 당나라인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나라의 사실이니까 균전제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당 말기가 되면 박살이 나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호족들도 발전하고 뭐 전란들도 많고 하다 보니 그리고 경제력도 발전하다 보니까 양세법이랑 연계돼 가지고 이게 좀 박살이 나죠. 이갑제는 뭐 명나라일 것 같고 만안병용제는 청나라죠.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른 건 너무 쉬워가지고 패스할게요. 7번. 네, 과국가의 모습. 제가 정말 좋아하는 중동 역사가 나왔네요. 술레이만 1세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내가 터키 인맥이 좀 있어가지고 좀 술레이만 1세를 물어봤을 때 좀 이 술레이만 1세 대제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이 터키 쪽은 이 술레이만을 부를 때 앞에 까눈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까눈이란 건 법을 의미하는데 즉 오스만 제국의 법률, 뭐 나라 체계 그리고 영토 이런 것들 여러 면에서 완비시킨 전국의 안정을 찾아온 대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또 참고로 할 부분이고 사파비 왕조는 이란 왕조죠. 오스만 제국이랑 거의 동시대 때 있었던 왕조인데 이 왕조를 견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쪽 변방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티무르 후손으로 알려진 인물을 지원했습니다. 즉 오스만 제국 오른쪽에 사파비 왕조 그리고 사파비 오른쪽에 또 뭐 왕조가 생길 법해요. 그 왕조를 만드는 게 그 시대에서는 무굴 제국이죠. 그 무굴 제국 만든 사람은 바부르입니다. 바부르 얘기예요 결국. 그것을 파괴 사살할 수 있는 전투가 바로 파니파트 전투입니다. 이때
델리 지역에 있던 술탄 왕조였던 이브라임 로디를 박살을 내죠.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요. 사실 이게 뭐 세계사 교육과정에서 이게 자세히 언급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티무르 후손이란 점, 그리고 술레이만 1세 시대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파니파트 전투라는 점까지 봤을 때 이 얘기는 무굴 제국 초기 부분이다. 그리고 건국되기 직전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테시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크테시폰이 바로 아까 언급되었던 사사망조의 수도가 크테시폰입니다. 네, 크테시폰이고요. 가즈니 왕조를 박살내는 병사. 가즈니는 요즘에 논란이 많은 이 아프가니스탄 있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호라산 지역 포함해가지고 아주 흥기를 크게 했던 왕조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려 시대 때, 고려 초기 때 왕조인데 이것을 박살내는 나라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왕조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셀주크 투르크를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이거를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 대충 풀면은 술레이만 1세 나왔다. 오케이. 오스만 제국 해가지고 바로 3번 했을 수도 있는데 틀렸죠? 헝가리 정복하고 이거는 뭐 오스만 제국 얘기니까요. 메흐메트 2세 이후 때 내용이겠죠. 데칸공원 넘어서 남인도 원정에 맞서는 항제. 그렇죠. 이제 인도를 완전 통일시키는 남인도까지 정벌해버리는 그게 바로 무굴 제국이니까요. 아우랑제브 황제 때 얘기입니다. 5번 에프탈에 맞서는 군인대 있습니다. 북인도 침략한 에프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것보다 시대가 좀 전이죠. 예, 이건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스코틀랜드가 나오고 영국이 나올 법하죠. 그리고 홍콩이니까 이거 영국 내용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그런데 뭐 해프닝이 발생했네요.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앙골라가 식민지고 일단 가는 그리고 뒤에 또 뭐 힌트가 더 있을까요? 일단 앙골라 식민지가 있는지 모른다. 뭐 저는 알지만 이제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보면은 홍콩과 인접한 곳에 뭔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홍콩 인근에 있으면서 어떤 열강의 식민지 있는 곳이 마카오가 있죠. 예, 포르투갈 식민지고 가는 포르투갈인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포르투갈 설명이니까 1번이죠. 먼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히 마카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그 포르투갈이 왔다가 마카오는 유지가 되었지만 결국 이 네덜란드에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패권이 거의 뺏겼죠. 그런 부분입니다. 2번은 스페인인 거고 그리고 무적함들 격파했으니까 영국이겠죠. 네, 이것도 혹시 또 대충 읽어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3번. 리비아 중심으로 건설했다. 이건 뭐 저기 이탈리아 내용이죠. 그리고 레오폴드 이건 벨기에 내용입니다. 콩고. 벨기에보다 몇십 배 넓은 이 땅을 차지했죠. 콩고가. 콩고의 식민지를 삼은 콩고 식민지 삼은 벨기에가요. 그다음 9번. 이번에도 역시 뭐 말은 긴데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 바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뭐 다리우스 3세랑 다르다라고 돼 있고 로마 전쟁을 벌였다면 이게 로마사죠. 그러면 로마보다 이전에 제국이어야 되겠죠. 고대 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의 군인들은 마케도니아 출신이란 말도 나오고 그리고 근데 또 특이하게 그 페르시아 관습을 따르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마케도니아는 서양 쪽이고 페르시아는 동방 전제군주 쪽인데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짝꿍짝꿍 하고 있는 이런 사람 뭐 한 명밖에 없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모습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때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답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 유명해가지고 뭐 언급이 잘 되는데 그러면 이 알렉산더 제국 세운 알렉산더 대왕에 관련된 전투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은 바로 답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답은 3번이고요. 일단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의 남부에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아키오메전은 뭐 아구스투스가 이제 올라오는 전투고 살라미스 이거는 페르시아 전투죠.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 아테네하고 했던 전투, 그리스 지역과 했던 전투고 이거는 그리스 지역 내에 아테네와 그 뭐라고 합니까? 뭐고 예, 스파르타를 했던 거고 카르타고 로마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10번 왕조 설명인데 파탈리푸트라를 공부했으면은 당연히 뭐 답은 바로 나오죠. 산지대 탑도 나오고 뭐 이건 뭐 예, 게임 오버죠. 하지만 모르면 이거 틀립니다.
아마 두 개가 헷갈리실 건데요. 일단 대충 고대인 건 아실 건데 이게 마우리안지 쿠샨인지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어 산지대탑 이게 상자부 불교의 대표적인 유적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아소카 왕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쿠투브 미나르는 델리 술탄 시대 때고 우르도 이건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무굴 제국 공용어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11번. 네, 이거는 또 이슬람 기독교권에 섞여있는 문제인데 뭐 십자군 전쟁이었죠 이거. 네,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를 거쳐가지고 포위를 했다 돼 있고 예루살렘 함락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뭐 십자군 전쟁이겠죠.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것의 배경이니까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뭘까를 봐야 됩니다. 교황이 아주 세게 권유를 했죠. 드디어 우리가 일어나서 동방의 이슬람 애들을 박살내자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5번입니다. 클레로본 공의회였죠. 1번을 대충 읽었으면 틀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십자군 전쟁 아주 긴 기간 동안 있었던 4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오답률이 높다면은 1번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딴 거는 뭐 쉬우니까 패스하고요. 12번.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래도 잘만 읽어보면 풀 수 있습니다. 일단 남부와 북중부 지역 이렇게 지금 선점을 따로 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딱 뭐 코스프레를 봐도 근대사인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니스 한량을 했고 프랑스 지원을 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니스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뭔가 프랑스를 도와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와 대립했던 이런 시기고 근대다. 독일일까요? 독일이 갑자기 니스를 하려면 왜 받겠습니까? 관련 없죠. 영국도 관련이 없습니다. 별로 영국에 무슨 뭐 남부 북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페인이라고 생각해도 스페인 갑자기 뭐 북부 남부 나뉘어가지고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통일의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2번이죠. 실리아 나폴리 이 정도 뭐 이탈리아 도시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은 독일 통일됐을 때 독일 제2제국이 여기를 장악을 했죠. 그런 부분. 3번은 뭐 미국 독립혁명에 관한 부분이란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로이센 독일은 5번이었습니다. 13번. 네, 가왕조 설명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 좀 길죠. 바그다드 수도로 했던 아랍 제국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유명한 아바스 왕조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알고 뒤로 가면 되죠. 지혜의 집도 여기서 언급이 되고 아랍어 번역되는 것도 여기서 언급이 되죠. 그 아랍 초기, 그러니까 그 이슬람 제국 시대 초기 문화들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아바스께 꽤 많습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역으로 유럽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죠. 르네상스 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 아바스 왕조에 관한 거니까요. 답은 네,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4번입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단 군대를 격파했다. 아바스 1세 때 전성기 맞이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맘루크 왕조 정복했다. 이것도 이거 뭐지 할 수 있는데 네, 맘루크 왕조 정복한 거는 오스만 제국 때입니다. 셀림 황제 때 한 부분이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특히 5번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마이야 왕조인데 특히 모로코로 간 후기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 멸망시킨 거는 완전 초기 이슬람 칼리프 제국 시대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2점 그렇죠 뭐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2점 문제 법한데 여기 약간 대충 공부했으면 3점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14번 자, 프로이센 좋아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프로이센 문제고 프로이센이 문제가 아니죠. 카테리나는 또 러시아 황제였을 건데 자 아무튼 러시아 황제 이름 똑같죠. 뭐 참고를 하시고 바스티우 습격 사건이 프랑스 혁명 시초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2년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4시기로 공부하죠. 그런데 가장 첫 시기가 뭐 입법의회, 그 국민의회 이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상대적으로 그 보수파 시민들, 네, 급진파 시민들 말고, 라는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 하지만
왕정은 박살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먼저 정권을 잡았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급진적인 내용보다는 인권 선언이 먼저 나야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네, 다른 거는 뭐 다 국민 공예 대행이죠. 뭐 반영민 실출하고 단두대 처형되고 자코뱅 올라오고 급진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병사 이때 이제 너무나 프랑스 힘이 급증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제 프로이센 포함해가지고 그 대불 동맹이 만들어지죠. 그때가 또 국민 공예 시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짭짝꿍되는 게 이제 1, 2, 3, 4번 다 연관돼 있을 거고 5번만 앞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좀 지엽적인 문제였지만 너무나 1, 2, 3, 4번이 비슷한 시대 그 얘기여가지고 좀 걸러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15번. 네, 오랜만에 쉬운 문제 나왔죠. 그 미얀마 쪽에다 이제 영국 식민지고 인도 차이나 쪽에 지금 프랑스 식민지가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고 태국이 지금 완충지대죠. 네, 완충지인데 결국에는 뭐 인도 차이나 국가였던 그 식민지 삼았던 그 프랑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게 아편 전쟁을 이제 영국의 키워드로만 봐가지고 프랑스 생각도 안 할 수 있는데 2차 아편 전쟁 같은 경우는 특히 프랑스가 같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거를 잘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필리핀 식민지 삼은 거는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간 것이고 포토시 은강 개발 이건 스페인이겠죠. 4번은 너무나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오히려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산들와나 전투 이거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둘루족과 싸우는 남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던 그런 전투포가 되겠고 바스코다가마는 여기서 관련 없죠? 그렇게 되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신교육 제도랑 무슨 뭐 술탄 전제 정치 특히 1876 헌법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국이고 1876년쯤 되면 19세기 말이죠. 제국할 만한 데가 있겠습니까? 러시아? 술탄인데 이슬람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술탄이라고 할 만하고 헌법을 부활시키는 이 19세기 말 때 했던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겠죠. 네, 이란 쪽은 술탄 이것보다 샤란 말을 붙였죠. 그러니까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오스만 제국 얘기니까요. 오스만 제국의 근대 그 정치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뭐 나름 청년 투르크당의 배경이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죠. 그래서 3번인데 청년 투르크당의 혁명이 발생하는 것은 1900년대가 넘어가면 발생하게 되지만 그 배경은 바로 단지마트 개혁 이후로의 여러 가지 헌법 조항들 뭐 바꾸고 군제 개혁하고 교육 개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토지 개혁도 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3번입니다. 4번은 비잔티움 제국 내용이고 헤레로족 무장봉기 이건 무장봉기 이건 독일이죠. 독일 제국 얘기고요. 롤러법 폐지 이거는 인도령 그 인도령이란다. 영령인도 영국령 인도 얘기고 이거는 중국 쪽 얘기죠. 청나라 17번 니른베르크 딱 하면 나치 독일이 박살난 다음 이제 2차 대전 전범 재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독일 니른베르크 여행을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건물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뭐 사진을 보면 이 건물 내부가 꽤 커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교실 크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작고요. 사진 효과가 참 대단하죠. 아무튼 그 거기서 이제 가이드 거기 그 여기 재판소 현재 지금 건물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삐삐 모양 옛날 삐삐 썼죠. 삐삐 모양으로 된 가이드 오디오 가이드를 들어봤는데 네, 이런 비슷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여행기니까 됐고 아무튼 이 전쟁 시기는 네, 제2차 세계대전이죠. 나치 정권. 그럼 이때 있었던 사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다음에 프랑스 남부를 네, 비시정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괴뢰국을 만들었죠. 1번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국제연맹 탈퇴한 거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부분이고 시안 사건은 중일전쟁에 대한 부분이죠. 중일전쟁 일어났는데 2차 대전이 완전히 시작되기 전입니다. 30년 후반이긴 하지만은 39년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0년 되긴 하지만은 39년 이후로는 아닙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이거는 뭐 소련이잖아요. 1920년대 초반이죠. 다르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18번이고 보시면은 뭐 조반파, 뭐 장칭 상하이 조반파를 앞세워 가지고 류샤오치 덩샤오핑 숙청했다는 게 나오죠. 마오쩌둥 얘기고 모택동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마오쩌둥이 이렇게 뭐 우리는 강총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칭, 류샤오치 유속이, 뭐 덩샤오핑 등소평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그 류샤오치랑 덩샤오핑을 숙청시킨 것, 이것은 문화대혁명 되죠. 문화대혁명 때 부분이니까 홍위병 나와야 되겠죠. 1번 당연한 겁니다. 이때 참 많은 중국 문화가 박살이 나죠. 사상, 문화, 풍속, 습관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중국 문화가, 사실은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얼마나 지금 더 많은 문화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주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결국 중국 문화가 많이 잠식됐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됐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화 대혁명이 없었으면. 아무튼 2번 천조 전문제도인 태평천국되고 천주쇼 등의 지식인, 이거는 1910년대 부분이고요. 대학신운동은 그렇죠, 60년대죠. 문화대혁명은 70년대라고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장정, 이거는 30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번 이 조약의 결과는 뭘까요? 일단은 독일 대표들이 지금 긴장이 되는 가운데 조약을 서명했고, 페탱 장군이 프랑스 1차 대전 때 승리한 장군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드로 윌슨 나옵니다. 민족 자율주의에 의한 무슨 뭡니까 이게? 베르사유 조약이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때 결과가 뭡니까? 독일이 해외 식민지를 완전히 다 잃었죠.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됐고요. 자, 3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킬군항 반란, 이거는 이 조약의 결과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1번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이 좀 동부전선에서 좀 유리했을 때 사건입니다.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사건이 되는 부분이 이게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 동맹 맺었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 전쟁 전의 사건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참고로 이 페탱 장군이요, 1차 대전 때는 승리자로 아주 추앙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2차 대전 시작됐을 때 프랑스가 함락되죠. 그때 또 굴욕적으로 이 독일과 협상을 한 사람이 또 페탱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번. 네, 20번은 뭐 항상 냉전 문제로 꽤 많이 나오죠. 베를린 장벽이 박살이 난 사건.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아무튼 베를린 장벽 박살이 난 사건.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CIS 출범하는 게요. CIS 출범하는 게 러시아, 소련이 박살이 나고 러시아 신생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때에 출범하게 되니까 그 전에 측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 거는 70년 후반이잖아요. 70년대죠. 후반이 아니라 70년대 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가데아 맞습니다. 일단 70년대 닉슨 대통령 방문했으니까 그때 부분 사이가 돼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뭐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제가 베를린 장벽 가봤습니다. 그리고 베를린도 수차례 가봤는데 갈 때마다 장벽은 참 흉물이다 생각이 꽤 들고, 장벽을 제가 두드려 봤는데요. 정말 단단한 콘크리트입니다. 진짜 딱딱해요. 소리가, 안에 왜 돌 두드리면은 그 돌 안에 막 공간이 있으면 무슨 울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장벽이 하는 게 너무 딱딱해가지고요. 딱딱 그 두드리면은 울린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알맹이가 꽉 찬 소리가 납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뭐 문의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좀 주요 동양사, 서양사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사 지역적인 것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인도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미수였습니다.